화제되는 그거 아세요? 환경미화원. 봤어. 와,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 진짜. 너무 세상에.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환경미화원인데 자산 27억을 모았다. 와.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해서 자산을 그 정도 읽었다 이건데 야 사람들이 그거 유튜브 영상 보고 어디 계속 민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 잘라버리라고. 자르라고 일 지키지 말라고 와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발상이 나올까? 그건 좀 아닌 남 잘 되는 걸 싫은 거고 어디 환경미화원 따위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돈이 그렇게 많으면 이런 일 하면 안 돼. 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난 그 케이스 보고 와 진짜 너무 본보기가 되고 너무 좋은 사례다. 직업에 규천도 없고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희망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 취지가 그거였더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러려고 나왔는데 앵걸 아유 나 정말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해야 돼. 패배 마인드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왜냐면 패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같이 끌어내리는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은 같이 이제 올라가도록 하잖아. 경제사상가 이건희, 네. 그 이건희 회장님 책 중에 그런 문구가 있어. 이건희 회장님이 임원들한테 막 강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새끼 거북에게서 배워야 된다. 새끼 거북이한테서 배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바다에서 이제 해변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모래 속에다가 알을 넣고 모래를 엄청 덮어놔. 왜냐면 다른 천적들이 알 깨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깊이 파요. 깊이 파서 그 안에다 알을 한두 개 낳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 막 수백 개를 낳아 알을. 근데 나중에 이 새끼 거북들이 그걸 어떻게 깨고 이 모래를 어떻게 뚫고 올라오는지 알아? 그게 어떻게 올라오냐면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애들부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면 걔네들부터 흙을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럼 이 흙이 어디로 굴러 떨어지겠어? 밑으로? 밑으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걸 뭐 옆으로 이렇게 다진대나? 이렇게 한대. 그것도 뭐 밀어 올려주고 흙을 다지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애들은 위에 역할을 하고 밑에 있는 거북들도 밑에 역할을 하면서 저 밑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흙을 파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뭐 물론 본능적인 거겠지만 그래서 새끼 거북에게 배워야 되는 게 아까 뭐 그 협력사 이야기할 때 있던 그 챕터인데 협력사들에게도 결국 잘해줘야 된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 이 협력사들이 협력을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하청업체라고 불렀잖아. 근데 그래서 말도 하청업체라고 부르지 말고 협력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소니, 산요 뭐 그런 일본 회사들이 주는 만큼 마진 주라고 그런 회사들만큼 돈 주고 사오라고 협력사들한테. 그래야지 걔네가 진짜 좋은 물건 우리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했지? 맨날 아니, 맥락, 시작이랑 끝이랑 항상 맥락이 없냐 이거? 영덕이 막 중국 사람들 오면서 막 한국 사람한테도 오히려 한국 사람 오히려 무시하고 맞아. 그래서 영덕 완전 망했잖아요. 중국인들 안 가니까. 지금 그게 사드 보복 직전까지는 네, 장난 아니야. 마침 그때 제가 유통을 출입하고 있었잖아. 그때 면세점 얘기했잖아. 네. 명동 가면 한국 사람이 무시를 당한 거야. 왜냐면 중국 사람은 딱 와서 그런데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아니면 보따리상 들어오면은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500개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보따리상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량 판매에 이제 맛이 들려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유통산업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걸 딱 면세점이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면세점이 사실은 수출 산업이야. 수출 산업. 대량 판매요 면세점이? 네, 몰랐죠. 면세점이 수출 산업인 건 알아요? 아니요? 면세점이 원래는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제한적으로 세금을 유예해 준다라는 게 보세의 개념. 그때 얘기해 주나 세금을 보류해 준다. 보세의 개념이잖아. 근데 나중에는 원체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이제 면세점이 돼버렸는데 아까 명동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해봐야 뭐 어디 큰 맘 먹고 백 하나 살까 말까. 근데 백 사는 것도 어차피 한도 넘어가니까 나중에 와서 세금을 자진 신고해야 되기는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거 없이 뭐 이게 보따리상으로 이제 왕창 떼가는 거잖아. 거의 그래서 그게 수출 산업이라고 하는 거야.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장사도 하고 특히 보따리상한테는 왕창 크게 비싸게 컨테이너 장사처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출이고 대량 판매, 대량 판매 이 업으로 되는 거라. 근데 면세점들도 이제 거기에 맛을 들인 거지. 그래서 한창 2014년, 15년 막 이렇게 좋았을 때, 사드 보복 직전까지 좋았을 때는 주가도 엄청 올랐었고, 막 신고가 행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아까도 그때도 얘기해줬지만 면세점
그런 이상한 정책까지 나왔던 거고 그런 보따리상 위주의 영업만 하다 보니까 계속 보따리상 위주의 전략만 짜고 보따리상 위주의 상품 소싱이 되고 보따리상 위주의 마케팅이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보따리상한테 팔리지 않는 물품들은 상품들은 어디로 가겠어? 저기 막 한 5층짜리 건물에 5층 저 끝으로 가고 막 지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대량으로 떼가는 것들에 맞들이다 보면은 그런 업체들, 그런 매장들만 되게 우대해 주게 된단 말이야. 또 반대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품 매장들 있잖아. 명품 화장품, 명품 백들이 완전 갑인데 갑 오브 더 갑이 되고 갑갑갑갑 상갑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산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면세점이 굉장히 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어디한테요? 명품 매장들한테. 그러니까 명품 매장 하나를 유치를 하면 그 면세점 자체가 핫플레이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에루샤 이게 있는 면세점과 없는 면세점 그러면 당연히 있는 면세점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잖아. 판매량도 많고 구경도 하러 가고 이왕 갈 거면 거길 가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또 오게 되고 이래서 에루샤를 잡기 위해서 그룹 회장들이 직접 뛰어. 그러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넷인가? 네. 그 법인 LVMH 회장님은 이부진 정도가 가야 만나줄까 말까요? 이부진 사장 정도가 가야 만나줄까 말까요? 나 예전에 이부진 사장이 그 LVMH 사장 회장 만나러 간다는 걸 어떻게 딱 듣고 그걸 쓴 적이 있거든 먼저. 그게 화제가 될 정도로 뉴스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이슈예요 그게. 근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걔네도 이제 갑 오브 더 갑이다 보니까 자기네 브랜드 평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 관리가 아니야 평판 관리야. 그래서 서울 시내 면세점에 너무 많이 매장을 내주면 안 된다. 제한적으로 우리는 딱 몇 개만. 만약에 여기 낼 거면 여기 하나를 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여기는 이거 뺏기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기 위해서 또 막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또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은 어떤 특정 면세점에 특정 이제 명품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거기는 자기네 계속 막 요구를 해. 판매 수수료 낮춰달라. 우리 매장 면적 더 키워달라. 인테리어 더 화려하게 해달라. 근데 어떤 A라는 면세점 업체는 그걸 막 환장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니네 매장을 더 넓히면 여기 길이 복도가 사라진다. 그러면 고객들이 되게 불편해지는데 왜 자꾸 그런 요구만 하느냐. 그럼 뭐라는지 알아? 그럼 우리 방 뺄게요. 나갈게요. 하는 거야. 그럼 미쳐버려. 그럼 또 막 이걸 막 보고 하잖아. 그럼 위에서 막 야, 그거 다 들어주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 그래서 가끔 복도가 매장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아니 진짜로.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명품 브랜드들은 굉장히 좀 콧대가 높아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뭐 루이비통 가방을 새 걸 사가지고 풀어봤는데 쓰던 뭐 휴지랑 라이터들을 있고 막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 입고 쓰는 것들이 있는 거 알죠? 구제샵은 그냥 구제잖아. 직원들이 다 입어. 아니 그냥 그 구제니까 어차피 구제니까. 파는 옷들도 다 입고 그냥 진짜? 입고 출퇴근하고. 어차피 구제니까. 아니 근데 그게 구제 옷이고 그러니까 네.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신품 옷도 네. 직원들이 많이 입어. 그러니까 매장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매장 직원들이 자기네 브랜드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판매용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 사서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직원들이 그 맨날 시즌별로 그걸 다 어떻게 사. 비싼 거를. 백화점 그 정가로. 근데 그게 원래는 제대로 된 업체라면 직원들이 입을 거 용, 유니폼용으로 따로 빼줘야 돼. 맞아. 특정 신품은 어차피 직원들이 입고 있는 거는 그것도 어차피 뭐 마네킹처럼 마케팅 도구가 되는 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직원들이 아니면 그 샤마라고 해. 샤마. 샵 마스터를 이 유통업계에서는 샤마라고 해. 샵의 점장 같은, 그러니까 그 백화점이면 그 부스가 있잖아요. 매장. 그 매장의 점장을 샤마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뭐 그러니까 직영 매장 소속 직원인 경우도 있고 일종의 뭐 가두점처럼 그 임대를 하는 건데 프랜차이즈처럼 자기 매장을 내서 백화점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주요 백화점들은 거의 다 직영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이거 깨끗하게 입고 다시 나중에 걸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가끔 뭐 담배 나오고 근데 이제 태그는 안 떼지. 이렇게 안에다 넣고. 그래서 그런 거 개념 있는 브랜드들은 그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근데 개념 없는 데들이 가끔 있어. 그리고 옛날에 백화점 출입할 때 보면은 그 빼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 옛날에 보면 가끔 이제 사회부 기사에 나오는 건데 어떤 손님이
피팅룸에 네. 옷을 3개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는 안에다 입고 겉에다 하나 자기 옷 입고 위에다가 거의 입어볼게요 하고 입고 나중에 벗을 때 요것만 벗어놓고 가고 그게 그래서 절도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몰래 하나 가져가는 거 입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재고 자산 정리를 하잖아요. 재고 정리. 네. 그 재고 정리 누가 해요? 직원이 하잖아. 거기서 하나씩 그냥 숫자만 그냥 카운팅 달리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고에 막 박스로 쌓여 있잖아. 그 박스를 이거 다 세볼 거야, 안 세볼 거야? 다 못 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고를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장사 회계 관리랑 넘어와서 보면은 기말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회계 감사를 하잖아요. 외부 감사를 할 때 재고 자산도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고에 재고가 얼마큼 쌓여 있고 이게 언제 생산한 제품이고 원래 언제까지 출하가 됐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손실 처리를 해야 되고 쌓여 있지만 상품성이 없으니 이거는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산으로 올려놓으면 안 되고 상각을 시켜버려야 된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창고에 있으니까 재고 자산으로 해도 이러면 나중에 회계사가 다쳐. 그 회계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인데 네. 뭐 유통기한이 한 달이야. 근데 2달 지난 게 있으면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겠어. 근데 이거는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들은 이제 짜증나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플라스틱이 있어. 이거 유통기한 없잖아. 이거 내년에도 팔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만들어 놓은 건데 올해 안 팔렸어. 그럼 나는 이거 내후년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회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일단 대손 잡아 놓으시죠. 재고 자산으로 일단 상각 처리하시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재고 자산 회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하는데 너무 거품처럼 자산을 잡아 놓지 마라. 나중에 이거 안 팔리면 한 방에 이제 상각 마이너스 손실 처리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한 석 달 동안 안 팔린 것들은 석 달치 요렇게 해서 대손으로 잡아 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고 자산도 항상 카운팅을 잘 해야 돼. 요즘에는 뭐 RFID라든지 뭐 바코드 이렇게 처리해 띠띠띠띠 해갖고 막 박스만 찍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다 막 조작을 했었어. 박스를 찍지 박스를 까서 그 안에 있는 몇 개까지는 안 세보잖아.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걸린 옛날에 상장사 케이스도 있었어요. 모뉴엘 사기 사건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해. 몇 년도 사건이에요? 한 7, 8년 됐나?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무슨 가전제품, 국제 가전제품 전시에 나갔는데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술력 막 이러면서 그때 그게 뭐였냐면은 뭐 로봇 청소기였나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뭐 기술력을 빌 게이츠가 직접 부스에 와서 극찬을 했대. 확인은 안 됐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느 언론에 한번 나오니까 다 그냥 받아 쓴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수출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다 껍데기만 있었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빈박스? 무슨 고사양 오디오 제품이라고 하는데 껍데기만 있고 솔직히 그 안에 무슨 부품이 들어있는 무슨 첨단 부품이 꽂혀 있는지는 안 보잖아. 그러니까 박스 수로만 봤을 때는 재고가 있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어떻게 탄로가 났냐면 그 중간에도 이게 체크는 됐어. 은행원들이 가서 이 회사 대출을 받으니 재고자산 실사도 한번 해보겠소. 이런 데도 있고 회계사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고자산 실사를 하잖아. 근데 박스가 있네? 다 RFID로 띠띠띠띠띠 씌워갖고 재고자산 있네요. 했는데 그리고 또 이걸 막 박스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뭐 포장해서 날르는 것까지 다 장면까지 봤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알바생들이었어. 연기자들이었어. 속된 말로. 어디 뭐 실사 오니까 이렇게 연락이 날르고 하는 척해.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마음 먹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 뭐 분식회계나 그다음에 이제 허위 대출도 받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종이컵에다가 이 속에다 뭐 반도체를 많이 꽂아서 뭘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종이컵만 있었던 거야. 아니 뭐 외부 감사에 회계사가 가서 은행원이 가서 본다 한들 100개가 있네요. 이제 그 안에 뜯어서 부품은 뭐가 들어갔고 이게 얼마를 남겨 먹었고 이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속일 수 있다.